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지금 제가 픽토그램 수영이라고 하는 걸로 구글 검색을 해봤는데요. 검색해 보니까 다양한 픽토그램들이 있죠. 픽토그램 자체가 사실적으로 얼굴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형태 자체를 단순한 그런 메타포 이미지를 이제 픽토그램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여기 보면 이런 그림들 보시면 제가 뭐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약간 느낌을 한번 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면 가닥처럼 보이는 이런 라인과 함께 그 위에 뭐 수영하고 있는 저는 딱 모양이 다 틀리네요. 끝장면도 보니까 이렇게 꺾으신 분도 있고 여기 워터마크가 있는 그림들은 다 스톡 이미지, 저작권 이미지입니다. 카피라이트가 있는 거라 응용하는 장면으로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화면은 참고용일 뿐입니다. 다 제각각이죠? 각도가 막 수영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직각으로 막 꺾이나요? 묻혀서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머릿속엔 그려진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하나 그려질 거. 뭐 똑같지는 않으니까 제각각 다 틀리지만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하는 장면. 자, 일러스트레이터 버전 CC 2020 버전이고요. 컨트롤 N. 자, 이제 세문서 만들 때 이제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상 작업할 때도 쓰여서요. 보통 이제 웹을 찍으셔도 웹 바탕화면 크기로 보통 많이 만들 수도 있고, 뭐 정해져 있는 크기로 쓸 수 있는데, 필름 앤 비디오, 이 필름 앤 비디오로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뭐 다양한 크기의 영상 사이즈를 좀 참고할 만한 대상들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HDTV 1080, 1920에 1080 픽셀짜리를 골라봤고요. 뭐 특별한 옵션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나 놓고 OK 크리에이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특히 비디오 자리 필름앤 비디오에 가시면 독특한 화면을 보시는데, 세이프 마진이라고 하는 요 구격 안에다가 해주셔야지 깔끔한 그림이 좀 나오고요. 일단 투명한 배경이 보여서 약간 신난합니다. 뷰 메뉴라는 곳에 가보시게 되면 가린다, 트랜스페어런트 그리드, 이 트랜스페어런시 그리드라고 하는 거를 하이드, 단축키도 있기는 하지만 요거를 찾으셔갖고 꾹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깔끔하게 좀 보여지고요. 누를 때마다 좀 독특하게 보여지죠. 요 구격 안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그 안에 딱 맞게 나온대요. 그렇게 봐주시고요. 실제 워크스페이스 외에 독특한 가이드 라인, 그리고 룰러와 별개로 컨트롤 R, 룰러와 별개로 영상에 맞는 이런 룰러가 자체 가이드라인으로 보여집니다. 봐주시고요. 자, 일단 아까 봤던 내용으로 해서 라면 가닥처럼 보이는 라인을 이렇게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Shift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고유의 색깔이 선밖에 없죠. 선 두께를 좀 올려주셔야 되겠는데요. 꼭 셀렉션 툴로 선택해 주셔야지 선 두께를 직접 조절할 수 있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얀색 화살표는 그 두께를 안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어디 갔지? 당연히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블랙 에로우, 즉 셀렉션 툴을 이용해 주시고 제대로 찍으면 선 두께를 그렇죠. 이렇게 오셔가지고 두께를 조절해 주시고요. 이거 상당히 두껍네요. 관련된 패널이 따로 있죠. 스트로크라고 하는 걸 누르신 다음에 혹시 접혀서 안 보이는 분들은 쇼 옵션을 누르셔가지고 폴 크게 보시면 좋겠죠. 끝부분을 둥글게 하려면 여기 있는 부츠캡이 기본인데 라운드 캡을 딱 눌러주시면 적당하게 끝부분이 둥글둥글하니까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를 그려주시고 난 다음에 현재 보이는 이 선을 지목해서 라면 가닥처럼 제가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 좋으라고 올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두께를 마음에 들었습니다. 컨트롤 H? 예, 아닙니다. 컨트롤 세미콜론? 예, 뭐 안 통하네요. 자, 예, 지금 이제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펙트 자리 한번 가보실까요?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펙트 자리에 가시게 되면 디스토트 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이펙트의 메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펙트 메뉴 중에 3D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롱 샤도우 만들었던 장면 여기서 지그재그라고 하는 걸 좀 찾으신 다음에 클릭을 한번 해보시죠. 자, 지그재그를 누르니까 지그재그라고 하는 별도의 옵션 창이 떴고요. 미리 보기를 이렇게 체크를 프리뷰를 눌러서 미리 보기를 체크해 주시고요. 사물을 보겠습니다. 예, 사이즈가 보이실 텐데요. 사이즈를 조금만 올려 볼게요. 위아래 높낮이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많이 주시면 급격하게 좀 보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포인트 자리에 한번 봐볼게요. 왜 이렇게 뾰족한가 했더니 포인트 부분을 뾰족한 코너로 돼 있어서 그렇고요. 스무스를 체크해 주시면 이게 라면 가닥처럼 둥글둥글하게 보이죠. 이렇게 보신 다음에 뭐 사이즈를 많이 주시면 높이가 증가가 돼요. 높이가 증가되고요. 이렇게 높이를 여러분 적당하게 보실 분들은 제가 42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릴레이티브와 앱솔루트가 있는데 릴레이티브를 체크해 볼게요. 앱솔루트 상태는 이래요. 왜요?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갔다 내려가네? 자, 릴레이티브를 체크 한번 해볼게요. 릴레이티브 역시 그냥 동일하게 보이는데 이게 급격하게 좀 커져요. 이 들어갔다 나가는 장면은 동일한데 앱솔루트를 주시면 완만하게 릴레이티브를 주시면 강력하게 좀 보여집니다. 8%로 보이고 이걸 누르면 픽셀로 보이는 차이가 정해져 있네요.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8%씩 계산하기 좀 힘들죠? 저는 8픽셀 아까 줬던 강렬한 수치로 다시 한번 줘보겠고요. 여기 라이즈 오브 퍼 세그먼트라고 되어 있죠. 라이즈 세그먼트 이 4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4개가 보이는 거고요. 수치는 여러분들이 많이 주시게 되면 가닥의 면발을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처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주시면 전화 옛날 전화번호 전화기 알죠? 길게 나오는 것처럼 전화 라인처럼 보여서 적당하게 꼬들꼬들하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좌우의 끝은 제가 여기 정하는 세그먼트 안에 9개가 들어가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9개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보셔서 미세한 거는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값을 쓰셔가지고요. 6보다는 5가 어떨까. 그리고 프리뷰를 껐다 켰다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라인으로 엔터 치시면 안 되겠고요. 여기 값을 바꾸신 다음에는 프리뷰를 껐다 켰다 해주셔야 돼요. 자, 모양은 만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마음에 들었어요. 다 끝났나요? 예, 다 끝났습니다. 자, 위는 약간 근데 픽토그램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단색을 많이 써요. 검거나 하얗거나. 현재 여러분들 얘를 약간 컬러풀하게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색상은 푸른 색깔로 스트로크 컬러를 줘봤고요. 얘를요, Alt 키 눌러서 Alt와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떨어뜨려 보고요. 색상은 좀 다크 블루로 스트로크 컬러죠.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선이 너무 두꺼운 것 같은데 하면 두께 정도는 여러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얇게 보이면 또 보기가 예쁘겠죠. 자, 수심이 깊은가 봐요. 그러네요. 여러분 웃으세요. 수심이 깊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수심이 아니지만 이렇게. 자, 실제 아웃라인 뷰를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뷰 메뉴에 보면은 컨트롤 Y가 있어서 아웃라인 뷰와 GPU 프리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컨트롤 Y를 눌러서 보면은 얘가 걔 맞아? 걔가 맞고요. 컨트롤 Y를 눌러서 GPU 프리뷰 GPU 프리뷰 상태가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Y를 누르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보이는 건 완벽한 모양은 아니지만 원래 띠에서 출발했던 애예요. 띠에서 완벽한 모양으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독특하게 보이는 이 라인, 혹시나 수정을 원하신다면은 그냥 두고 쓰셔도 돼요. 이 어피어런스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적용했던 값이 있어가지고요, 얼마든지 클릭해서 수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미리 보기와 함께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 라면 가다 아니면 파마, 펌. 미용실에서 쓸 수 있는. 이게 바로 이걸 눌렀기 때문에 이 창이 뜬 거예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는 약간 대화형이에요. 조금 좀 줬으면 좋겠는데 끝났니? 끝난 게 아니라 그래? 일단 8이면 마음에 들어? 일단은 이랬다 저랬다 했지만 오케이 눌러봤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거 어피어런스 꼭 알아두시고요. 수정할 일이 없다면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독특하게 보였던 이 두 녀석을 오브젝트 누르고요.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를 딱 누르게 되면 실제 아웃라인 뷰를 봐도 이렇게 딴 것처럼 펜툴로 딴 것처럼 저렇게 보여줍니다. 알아두세요. 저 일정한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는 저 라인은 펜툴로 그리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 갖고 하는 겁니다. 지그재그.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어피어런스는 이제 끝났슈? 끝났어요. 스트로크 인 애들만 나왔으니까요. GPU 프리뷰, 즉 컨트롤 Y 눌러서 이렇게 한번 봐봤고요. 물결이 이 사이에 자연스럽게 치는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입체를 좀 표현해주는 독특한, 위 거는 좀 가늘게 할까? 왜요? 얘가 가늘고 얘는 두껍고 아직 라인은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는 라인까지 깨주는 익스펜드를 쓰시면 선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건 좀 주의하시고요. 자, 됐습니다. 다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한테 블렌드라고 하는 모드가 아니라 블렌드 도구 겸 블렌드 메뉴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자, 블렌드라고 하는 툴이자 메뉴가 있는데요. 하나의 대상이 아닌 하나 이상의 대상을 가지고 섞여진 듯한 그런 형상을 만들어내는 툴이자 메뉴가 바로 블렌드라고 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블렌드 모드와는 좀 별개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컨트롤 알트 B를 좀 줄여서 이렇게 써놨는데 오브젝트의 블렌드의 메이크라고 하는 단축키입니다. 일명 캡이라고 쓰는데 지금 제가 위에 이게 그렸던 두 개의 선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를 안 하셔도 되는데 각각의 대상 둘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알트 B를 눌러 보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누르면서 B? 맞습니다. 이건 뭐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약간 2D 같은 느낌의 그라디언트 같으면서도 그라디언트는 아닌 독특한 표현을 해주는 녀석이 바로 블렌드 모드라고 하는데요. 블렌드 모드는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컨트롤 알트 B로 만들었던 오브젝트의 블렌드 메이크 했던 요 메뉴와 별개로 옵션, 블렌드의 옵션을 툴을 이용해서 좀 많이 보긴 하는데 제가 여기 이해를 돕고자 여러분들
여러분 쉽게 그릴 수 있는 도형들 보면은 여기 레탕글이 있죠. 레탕글을 여기 마침 테두리밖에 없으니까 좀 답답하니까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동그라미를 제가 여기다가 하나 Alt Shift 키를 눌러서 비슷한 크기로 필 컬러는 제가 주황 색깔로 오렌지 컬러로 바꿔봤습니다. 블루 앤 오렌지. 자, 이 두 녀석을 가지고 제가 옵션 바뀌는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의외로 3D 같은 느낌을 만들어줘서 의외로 좀 인기가 있습니다. 조금 높낮이가 안 맞는데? 이런 경우는 얼라인을 쓰시면 되겠죠. 꼭대기에 얼라인 열려서 선택한 애들끼리 이거 하면은 문서 기준으로 바뀌어서요. 선택한 대상들끼리 놓고 쫙 그렇죠. 뭔가 제가 안 눌렀나 봐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야, 니네 가만히 있어봐. 밑에다가는 사본,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 놓고 컨트롤 Alt B를 눌러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갖고 할 거예요. 아니, 이건 뭐지? 합친다는 뭐지가 아니라요. What? 파란색이 가면서 모양이 둥글게 바뀌면서 지금 보이는 게 이제 블렌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블렌드 옵션은 다양한 방법으로 좀 접근할 수가 있는데 툴을 가지고 보통 접근합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컨트롤 Alt B를 눌렀던 이 방법은요. 블렌드라는 메뉴 이름을 갖고 있는 대상인데 원래 이게 툴이 여기 있어요. 이게 이름이 블렌드 툴이라고 합니다. 근데 툴이 좀 자주 안 들어가요. 옵션 누를 때만. 지금 이렇게 대상을 툴을 이용하는 방법은 되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얘를 누르고 얘와 얘를 이렇게 해줬을 때 이렇게 나와서 한 타임 늦어요. 컨트롤 Alt B가 더 빠릅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대상을 오브젝트 메뉴에 보시면 이게 블렌드라는 애가 바로 여기 있네요. 이게 제가 make 처리했던 게 컨트롤 Alt B, Alt 컨트롤 B가 바로 이거였고요. 릴리즈란 뜻은 없던 걸로 돌려놔, 풀어줘 이런 뜻이고요. 블렌드 옵션이라는 게 여기 있는데 여기 이 익스펜드라는 메뉴는 오브젝트 익스펜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를 필요는 없고요. 요걸 많이 눌러요. 근데 얘는 단축키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눌러서 보면은 블렌드 옵션 창이 이제 나타났네요. 왜 그래요? 그래서 기본이 스무스, 스무스가 아니라 스무스 컬러인데요. 스무스 컬러를 제가 줄인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접근을 어렵게 안 해도 돼요. 얘를 찍고 난 다음에요. 여기 있는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똑같은 블렌드 옵션 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요거 할 때는 옵션을 볼 때는 툴을 더블 클릭해서 얘를 볼 때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부드럽게라고 해놨는데 이 부드럽게는 색상 자체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처리돼서 이걸 가지고 뭐 다양한 뭐 효과를 만드시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롱 샤도우라든가 이런 것도 요거 글씨 색깔과 글씨 색깔을 블랙과 블랙으로 놓고 쫙 뿌리면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요. 이 옵션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처음에 보시는 게 스무스 컬러, 스무스라고 제가 줄였지만 요거고요. 두 가지는 구체적으로 몇 단계, 여기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위에 공간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단계, specify steps, 구체적인 거리, 정확한 거리라고 번역되겠네요. 자, 일단 스무스 컬러의 유형을 좀 보여드리면서 일단 밑에다가 여러분들 비교할 수 있게 둘을 똑같이 준비한 다음에 이름만 바꿔서 여러분과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똑같은 걸 복사해 놨고요. 키워드만 제가 써봤습니다. 이게 스무스 컬러, 일명 스무스. 이거는 제가 스텝스, 즉 단계. 자, 제가 이렇게 블렌드 처리한 개체들,
오브젝트 선택한 다음에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옵션을 띄워봤습니다. 저 스무스 컬러 말고 두 번째 걸로 부탁해요. 스페시파이 스텝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200개의 여기 있는 블루 레탕글과 그 다음에 오렌지 엘립스 사이에 200개의 단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자연스럽게 보였구나. 저는 거기에 단계를 3단계만 쓰고 스텝스를 3에다 놓고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실제 컨트롤 Y 보이는 대상은 D 외에는 2개의 레탕글과 엘립스가 있죠. 잘 보시면 여기에 중간에 3개의 단계가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 네모가 동그라미가 되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 중간에 애들이 변하는 장면을 저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하게 섞이는 느낌을 스무스하게 그 다음에 스텝스가 들어가는 형태로 꾸민 거고 형상이 바뀌게 되면 형상 그대로를 또 따라갑니다. 이거 보세요. 마치 플래시처럼. 예전에 그 어도비 매크로메디아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다가 웹 2.0이 되면서 사라져 버렸죠. 네, 요거 제가 점 잡고 약간 움직여 본 겁니다. 이게 스텝스라고 합니다. 고스란히 레탕글 둘을 박스와 박스, 레탕글과 레탕글로 해서 컬러만 다르게 주시면 중간에 색상이 섞이는 컬러 스와치도 얻어낼 수도 있어요. 제가 모양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만 자, 이게 바로 단계 스텝스라고 얘기합니다. 좀 비켜야 되겠다. 다음 디스턴스 거리 똑같은 방법으로요. 개체를 꼭 선택하시고 하셔야 돼요. 옵션을 더블 클릭 얘입니다. 해보고 스페시파이 스텝스 밑에 있는 스페시파이드 구체적인 거리 내가 몇 픽셀씩 띄워줄까? 이건 픽셀은 좀 재기가 힘들어요. 이제 척도 이게 재는 느낌으로 쓰기 때문에 50픽셀씩 해놓고 하면 상상 안 돼요. 50픽셀이 지금 얼마인지 내가 만든 박스가 얘 둘이 사이즈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OK를 눌러볼게요. 이 정확하게 50픽셀씩 막 이렇게 떨어져서 애들이 표현된 건데, 이게 저 척도를 정하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이 단계마다 애들을 배치하는 건데, 보통 이 안에 몇 단계를 넣는 거를 보통 원하시기 때문에 이 디스턴스는 잘 안 쓰세요. 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단계로 해주면 될 거 그랬다. 근데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해서 아니 8단계라면 8단계를 이야기해 주시지 그랬어요. 8 스텝스를 오히려 8이라고 쓰시고 엔터를 치시면 똑같은 걸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스무스와 디스턴스 이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수영하는 장면에 쓰려고 했던 게 거기 몇 가닥을 넣을까? 자, 잠깐 멈췄습니다. 제가 화면을 멈춘 거예요.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친구가 바로 스무스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더블 클릭. 아니 라인을 몇 개씩 해줄까? 미리 보기 하면서 해주면 더 좋아요. 전 2개만 넣어주시면 어떨까요? 이 양쪽에 2개 사이에 2개를 저렇게 넣으시게 되면 총 4개의 선이 보여지는데 색상의 변화도 있고요. 두께 변화도 있어요. 좀 예쁩니다. 오케이 눌러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라면 가닥이 좀 바뀌는 느낌 들으시나요? 중간은 안 만드는 거예요. 저기 자네는 선 두께를 좀 가늘게 해주면 어떨까? 너무 내리면 안 되고. 보시죠. 아니 얘는 이런데 점차 가면서 두꺼워지고 있네. 요런 독특한 표현은 지금 제가
블렌드 툴, 블렌드 메뉴를 안 이용해서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직접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물론 이제 같은 두께로 이런 모양이 좀 보이면 그 방법을 쓰시는 것도 괜찮긴 해요. 근데 이런 독특한 표현 방법이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면서 자 그냥 픽토그램에서 출발했지만 제가 저 유형을 같은 두께로 테두리로 이거는 의외네요. 그래서 같은 두께로 만약에 만드신다거나 하시면 더 깔끔할 텐데 제가 약간 오버했네요. 그래서 형상이 바뀌는 것만큼 애들도 바뀔 수도 있다. 변화는 원래는 안 줘야 돼요. 제가 좀 이상한 변화를 좀 줘봤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제가 표현했던 뭐 9포인트짜리 가는 선과 그 다음에 31포인트짜리 아주 두꺼운 선이 있는데 그냥 깔끔하게 만드실 분들은 20 그러니까 두께를 제가 많이 줬던 건 아티스트가 준 거예요. 20 같은 컬러로 원하신다면 같은 컬러로 쓰시게 되면 그냥 무리 없는 픽토그램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컨트롤 Y 그리고 여기 보이고 있는 B의 거리를 조금 좁혀주게 되면 촘촘하게 내려가는 것처럼 컨트롤 Y 표현이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라면 가닥의 진실, 진실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이렇게 보여드려봤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수영하는 장면에 제가 너무 많은 내용 좀 해봤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유형의 수영하는 장면을 마무리로 그려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이제 롱 샤도우를 또 블렌드 모드와 좀 조합을 해서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유형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콘이랑 유사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거 몸통입니다. 몸통이 꽤 큰데,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머리입니다. 머리가 이게 머리입니까?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픽토그램이거든요. Alt, Shift 적당한 비율로 머리가 상당히 큰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영하려면 약간 팔을 젓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장면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팔은 이거는 또 쉽게 그리실 수 있어요. 요거를 여기 있는 렉탱글을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이걸 이렇게 선으로 전환시키세요. 선으로 전환시키면 선이 되면서 이걸 약간 응용하시면 팔을 젓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하얀색 화살표로요, 요 모서리 부분을 이 특정 점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점 하나 선택한 거예요. 요 모양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딜리트 눌러주면 팔을 젓는 것처럼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선 두께가 저기 몸에 비해서 팔이 좀 너무 가늘죠. 조금 핸디캡이 있는 것처럼 좀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붙여서 어깨 쪽지에다가 딱 해서 선 두께만 약간 주고 이 높낮이가 좀 맞아야 되니까 높낮이를 위해서 얘를 약간 내리던가. 이건 좀 외형 자체가 완전 틀립니다. 이렇게 완전히 틀려요. 선 때문에. 그런데 선을 또 다르게 묘사하면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안 맞거든요. 여기 잘 안 맞아요. 이 선의 특성 보시면 특히 스트로크 패널을 가시면 안쪽과 바깥쪽이 있어요. 중심은 맞추기 힘들고요. 안쪽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게 완벽하게 네모가 됐을 때 모양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네모를 여기다 다시 그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안쪽, 바깥쪽. 이건 중심. 안쪽,
예, 안쪽 혹은 바깥쪽. 예, 글쎄요, 요걸로도 이제 정확히 딱 떨어지면 진짜 좋을 텐데, 예, 어쨌든 요거 맞추는 데가 제일 어려운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키로 약간 내려. 오, 맞네. 예, 느낌 나오면 돼요. 예, 그래서 선의 특성은 선의 특성으로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선 끝 여기 팔뚝이 모서리가 요게 이제 모서리죠. 예, 지금은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놓은 거고요. 둥글게, 둥글게, 그렇지. 끝부분도 약간 둥글게. 끝부분도 둥글게 해주시려면 여기 있는 라운드 캡을 눌러주셔야 되겠죠. 부츠캡은 조금 모나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이거 두 개로 둥글게 처리를 해봤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완벽한 형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로 이 장면. 이 장면입니다. 물론 제가 이걸 베끼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는 독창적으로 둘을 약간 융합한 베리에이션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약간 제가 만드는 거랑 좀 비슷한 특성인데 이 세 개가 조합된 그런 모양. 이거는 수영 안 같아요. 그죠? 수영 안 같이 보이죠? 자, 그러면 이 불완전한 개체를요. 어차피 라인만 선택해도 되는데 라인만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원래 이게 이런 형상으로 필 컬러가 되면 제가 원하는 유형이 되거든요. 뭐 같이 싸도 상관없어요. 컨트롤 Y. 이런 뼈대밖에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걸 바로 익스펜드 시리즈를 해주셔야 돼요. 원래는 이제 이 녀석만 해도 됩니다. 선택한 다음에 워낙 네모난 모양이다 보니까 익스펜드죠. 익스펜드는 꼭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뭐 필 형태, 스트로크 형태, 오케이. 보시게 되면 완벽한 형태가 돼버렸죠. 이때 이제 위치를 잘 잡아주시면 돼요. 혹시나 이쪽 이건 이제 개별적인 애들이고요. 끝부분을 좀 부드럽게 하실 분들은 CC 버전부터는 이렇게 해주시면 전체가 말고 너만 얘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둥글게 해서 어차피 묻힐 거예요. 물속에 묻힐 거기 때문에 손 들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버스 손잡이 잡고 있는 사람처럼 약간 보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전체를 잡고 하면 전체가 우그러들지만 한쪽만 잡고 하면 한쪽만 바꿔줄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완벽한 이제 패스파인더 작업만 해주면 되겠네요. 패스파인더에서 좀 더 보기를 누른 다음에 머지죠. 동일한 색깔들끼리 팔과 몸체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 위에 머리까지 같이 감싸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떨어져 있긴 하지만 머지를 같이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인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자, 완벽한 형상이 된 걸 보여드리죠. 예, 완벽한 형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물속에 잠겨야 되겠죠. 제가 수영을 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영하는 장면인 것처럼 주는데 약간 수영하는 다이나믹한 장면이 안 나와서 이렇게 좀 얹어보겠고요. 물에 조금 출렁거리는 느낌이 여기 좀 파고든 것처럼 이 선이 몸에 비해서 상당히 물이 큰데 몸이 좀 커든가 그렇게 해줘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림이 좀 안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 조화롭게 보여야 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 픽토그램이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잠깐만, 이분 너무 두꺼운 느낌이 드네요. 이분들도 실제 외형이 틀려요. 외형이 틀리니까 무조건 익스펜드 시리즈를 눌러주셔야 돼요. 잡혔고 아직은 선으로 남아있는 그대로라 선 두께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자, 됐습니다. 근데 저 몸체가 저렇게 삐딱하게 보이면 안 되겠죠. 삐딱하게 보이면 안 돼서 이 물결 모양처럼 해서 몸 일부를 이렇게 잘라서 이런 정도의 간격만큼을
떨어뜨려서 거기다가 넣는다면 좀 자연스러운 픽토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몸체, 그리고 여기 있는 라인, 이 보이는 이 라인을요, 위로 잘 선택해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몸을 이 지금 복사한 라인이 잘 자를 수 있게 몸체를 잘 저렇게 허우적거리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요. 태극기 만드시는 부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형상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무게중심을 좀 요절히 한번 잡아볼까? 그럼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분처럼 보이겠네요. 자, 오케이. 좋아. 자, 지금 보이는 이 몸체와 얘가 디바이드라는 역할. 실제 여러분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 얘는 제가 테두리를 아예 없애던가 가늘게 놔드려 볼게요. 색깔은 아무 무관합니다. 노란 색깔로 놔버릴 텐데 좀 맨 위에다 놔볼까? 보이시죠? 여기 보이는 저 노란 색깔 밑에 있는 애 그냥 복사본일 뿐이고 여기 몸과 라인을 디바이드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라인이 딱 떨어지게 됩니다. 패스파인더를 꼭 써야 되니까 이거는 제일 많이 쓰는 디바이드를 딱, 자, 약간 떨어뜨려 놓고 보여드릴게요. 잘려져 있는 하단 부분을 태극기 생각하세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전에 모양은 어떻게 됐었나? 컨트롤 Y, 컨트롤 Z, 컨트롤 Z. 왜? 이렇게. 이 몸체를 얼굴까지는 굳이 안 돼도 되지만 몸체를 이 라인이 지나가면서 자르면서 이 물결 라인 같은 라인을 만들어낸 거예요. 바로 컨트롤 시프트 Z. 라인은 잘라주는 역할만 해주고 없어져 버렸고요. 여기 밑에 떨궈져 있는 밑에 이걸 이제 그룹을 푸시거나 컨트롤 시프트 G 에서 밑에 있는 이 또막 부분을 이렇게 없애주게 되면 이렇게 일정한 라인을 따라서 수영하고 있는 약간 좀 비슷하게 해본 거지 똑같이 한 건 아니라는 거. 약간 위치를 좀 틀리게 좀 줘봐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이 하면서 수영하는 장면이 비슷하게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번 해봤고요. 여기 저 국수 가닥, 라면 가닥. 이 라면 가닥은 완벽한 형태가 돼야지 유형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직 살아있는 선이기 때문에 모서리를 둥글게 선 두께를 좀 더 가늘게도 여러분은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라인이 되게 맞추신 다음에 최종 스트로크가 아닌 필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신다면 새로운 픽토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죠. 야, 이네 이왕이면 익스팬드까지 방금 전에 어피어런스 선이었는데 지그재그였거든. 지금은 이제 완벽한 익스팬드를 눌러서 OK를 해주면서 완벽한 형상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떨어져 있는 각각들을 하나인 것 같은 느낌으로 머지 해주는 것도 의외로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완벽한 하나가 되는 대상이 나오고, 이런 거를 좀 롱shadow 기법으로 만약에 뭐 만드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블렌드를 이용해서 이 하얀 색깔 외에 이 색깔보다 약간 다크한 느낌의 컬러 둘을 블렌드를 처리해서 쭉 처리를 해주고 클리핑 마스크 이런 걸 이용한다거나 해서 깔끔하게 롱shadow 만드는 걸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은 완전히 좀 달라졌죠? 예.
자, 지금 이 친구 일러스트레이터는 레이어를 하나에서 다양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락이라던가 아니면 하이드 이런 기능이 좀 많죠. 저는 이번에는 그냥 레이어를 그냥 써보는 개념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맨 밑에는 여기 있는 라운드 렉탱글이 있고요. 방금 얘를 만들어 냈고요. 이 몸체를요 카피를 한 다음에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어서 레이어 3에다가는 컨트롤 F를 눌러서 맨 앞에 붙이기, 어차피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리 붙이기랑 좀 개념이 비슷해요. 자, 잠깐 가려서 잠시 뒤에 이게 이 제자리 붙이기가 같은 레이어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피 레이어 하나에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강해서 그래요. 예, 제대로 지금 붙인 겁니다. 컨트롤 F를 눌러봤고요. 넌 좀 이따 보자. 네. 그리고 아래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 여기 내가 뭐 만들어놨는데 누가 가져갔단 말이야. 하지만 슬퍼하지 마. 예, 요 자리에다가 제가 하나를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요 컬러는 제가 현재 있는 컬러보다 조금 다크하게 색깔을 뽑아 보겠습니다. 일단 같은 색깔이고요. 블랙보다는 약간 어두운 느낌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좀 좋아요. 현재 비포 애프터죠. 예, 완벽히 다른 애입니다. 그 맨 꼭대기는 하얀 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하얀 애는 그대로 존재하게 할 거고요. 밑에 있는 저 친구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 주시고요. 보통 45도 각도 모서리 이 정도 많이 맞춰주는데 이 정도까지 화면 바꾸까지 빼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개체를 블렌드 컨트롤 알트 B를 눌러서 스무스 컬러로 컨트롤 알트 B 블렌드 모드를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방금 전에 뭐로 옵션이 되어 있을까요? 최근에 사용했던 8단계를 기억했나 봅니다. 스무스 컬러 미리 보기를 꼭 눌러보세요. 미리 보기를 눌러도 제대로 안 보이시는 그런 경우는 스무스 컬러가 아니라 스텝 수를 많이 200 정도 한번 줘볼게요. 프리뷰를 잠깐 눌렀다 껐다 해주시면 여기에 누가 알겠어요. 200개의 단계가 쭉 들어가면서 길게 보이는 장면을 연출해 버렸네요. 오케이. 자, 지금 보이는 이 블렌드 작업은 상당히 메모리를 많이 소모하는 작업입니다. 이 개체 사이에 200개의 개체가 들어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아주 무거워져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롱 샤도우를 제가 3D 이펙트 중에서 익스트루드 앤 베벨을 갖고 보여드렸는데 얘는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장점이냐면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런 형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 형상을 혹시 이 중간 컬러로 주시면 색깔이 점차가면서 그라데이션 된 것 같은 약간의 착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냥 원론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레이어 위에 있던 애를 이렇게 같이 켜볼게요. 약간 비슷한 그림자 같은 느낌 들지 않아? 라고 한다면 아니 그림자의 방향이 조금 일로 나왔어야 되는데 자 실제 이 블렌드가 처리가 되어 있는 개체를 꼼꼼히 봐보자고요. 컨트롤 Y를 눌러서 여기 보이는 바의 길이가 보이실 텐데 여기 바에 연결해주는 선이 있어요. 선을 이렇게 이 부분 자세히 보여드리죠. 이 선을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마치 그림자처럼 보이는 저 각도의 직선 각도를 조금 다르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여기 끈 보이시죠? 여기가 끝나는 부분의 선 표현인데 이게 도착하는 데가 여기다. 아니야 여기다. 자세히 볼까요? 컨트롤 Y.
예, 그래서 여기 점을 이동하면서 아유 물체를 건드면 안 됩니다. 특히 아웃라인 뷰를 꼭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점을 잡고 이렇게 해서 섬세합니다. 섬세하고요. 컨트롤 Y. 예, 그러니까 중간은 이 팔이 여기까지 가다가 걸려서 이제 더 이상 표현 안 되고 여기서부터는 얘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여기 보이시는 이상한 형상 두 개 같이 있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예, 이상한 형상이 예, 쭉 아래로도 쭉 펼쳐져서 나오는데 이 대상의 컬러가 마치 그림자처럼 보여서 착시를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화면이 아직 완벽한 건 아닌데 가장 맨 밑에 있는 제가 여기 만들어 놓은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가 여러분 이제 널판지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널판지를 카피한 다음에 제가 감춰 볼게요. 자, 우리끼리 얘기해 보자. 왜요? 니네들 200개, 정확히는 202개입니다. 202개. 요 위에다가 얘를 컨트롤 F 해주고 제가 컬러는 아주 유치한 색깔을 줘볼게요. 저 유치한 색깔을 가지고 완벽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크롭이라던가 클리핑 마스크를 많이 쓰시는데 크롭이 통할까요? 크롭은 자른다는 개념이에요. 패스파인더에 크롭. 위치를 잘못 찍었네. 요거. 뭔가 제일 안 됐네요. 분명히 붙이고 난 다음에 크롭을 눌렀는데 다시 컨트롤 F. 색상 바꾼 거와는 무관합니다. 알아두실게요. 이 노란 색깔을 제가 컨트롤 3로 감춰 볼게요. 여기 보이는 애가 보통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브젝트의 익스펜드. 원래는 블렌드라는 툴에도 보면 익스펜드가 있어요. 똑같은 익스펜드입니다. 그래서 요 익스펜드를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네, 오브젝트들을 깨준다. 자, 이걸 잠깐 구경해 보시죠. 202개라는 게 블렌드의 단점이 이거예요. 현재 화면에는 동일해 보이는 쭉 같은 컬러인데 지금 이게 202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완벽하게 정리를 안 하면 작업할 때마다 아주 힘듭니다. 자, 이제 완벽한 컬러가 됐으니까 가렸던 애를 보이게 한번 해보겠고요. 저 노란 애들과 밑에 있는 202개의 저 블렌드를 노란 애가 맨 위에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패스파인더에서 가장 또 가끔 써먹는 크롭을 누르게 되면 완벽하게 는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 원래 시간 많이 걸려요. 다운. 그래서 가볍게는 크롭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유형이 됐는지 볼게요. 컨트롤 Y. 아이고, 예. 안 되겠다. 네 머지 한번 해야겠다. 아주 간결하게 끝났죠? 컨트롤 Y 보겠습니다. 요거 방금 전에는 아주 복잡한 202개였는데 크롭으로 잘렸고요. 근데 동일한 게 뭐냐면 여기서 특징이 특정한 색깔과 특정한 색깔이 똑같은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상태로 애들이 겹쳐져서 202개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머지를 하면 동일한 컬러 길이는 패스파인더의 머지는 합쳐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Z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나왔는데 이 녀석들의 큰 단점은 이 많은 점들이 여기에 블렌드를 했다는 흔적을 좀 남기고 이런 흔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본다는 거죠. 컨트롤 Y. 자, 그러면 전체적인 구성들을 좀 보여드리자면 모양 형상은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좀 독특하긴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본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까 블렌드 모드 전에 블렌드를 익스펜드 하기 전에 제가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컨트롤 Z.
이게 너무나 복잡한 나머지 컨트롤 Y. 이거 전으로 한번 또 돌려야 되겠네. 이 상태 그대로 놓고 요 위에다가 대상을 덮어주고 요 노란색 부분만큼 우리 자르지 말자. 컴퓨터 딸려. 그래서 컨트롤 7, 즉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는 오브젝트에 있고요. 클리핑 마스크의 메이크 단축키로는 컨트롤 7. 그냥 우리 쉽게 하자고요. 그래서 저렇게. 근데 물체 자체는 심플해 보이지만 분리는 안 시키고 이렇게 써서 이러한 유형의 롱 샤도우를 만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렌드라는 툴을 이용해서 만든 거는 클리핑 마스크가 메모리를 상당히 좀 줄여주면서 묘사를 해주고요. 근데 실제 형상은 이런 형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간직하고 있어서 약간 불완전한 개체라는 거 알아두시고, 일러스트레이터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만들어냈던 레이어들을 레이어 창 오른쪽에 있는 이 햄버거 버튼 모어를 누르신 다음에 플래튼 아트워크를 누르시면 레이어가 합쳐진 것 같은 이런 고유의 이름을 갖는 걸로 다시 뭉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레이어를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플래튼 아트워크 알아두시고요. 저 지금 보여드렸던 이 모양 자체가 뭐 하나면 상관없는데 여러 개가 들어가면 상당히 심란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장면 좀 참고로 보시도록 하고, 여러 표현 방법들이 일러스트레이터에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패스파인더의 뭐지? 역시 완벽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앞에 있던 방법과 좀 쉽게 만들었던 방금 전에 클리핑 마스크로 잠깐 가려주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참고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블렌드 모드가 아이콘 제작해서 블렌드 툴이요. 이렇게 해서 롱 샤도우가 되어 있는 이런 표현을 해주는 그런 방법 보여드렸고요. 여기까지였습니다.